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 나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아니, 지구상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삼권 분립을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면서 총통 이재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심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후한무치한 자들이 있을까?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건태가 이재명 살리겠다라고 공소 취소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를 지난 23일에 만들고 나라를 온통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홍보수석이라는 이규현이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가 하려는 말을 대신해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규현이가 이재명의 오다를 받았는지 이재명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서 나팔수 역할을 했었는데 이규현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할 입장은 없다. 청와대는 의원 모임 관련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겉으로 표현은 이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다 그야말로 한 통속으로 논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날 동시에 바로 어제죠.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이것을 새로 구성한다.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선까지 시간을 끌어보자 이러한 계산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규현이가 민주당이 공치모의 취지를 제도적인 틀 안에 둔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온갖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국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다수당의 폭고를 또 한번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 야비한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이규현이가 하는 얘기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도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단순히 대통령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서 윤석열 관련 명예훼손 사건들로 기소된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국정조사 문제를 청와대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난 23일에 이재명의 측근인 간신이죠. 이건태가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의의 장을 국정조사 쪽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청래가 대답이 없었죠. 그러다
돌아가는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정청래도 특위 구성하는 데에 이름을 바꿔서 국정조사 특위로 바꾸자 하는 데에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자들입니다. 윤석열 관련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도 풀어야 하는 것이지 이재명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소 취소 이것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파적 성격 모임보다는 공식적 기구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언론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런 지적을 하는 칼럼들도 꽤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 이재명 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 쪽으로 방향을 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현이가 청와대에서는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양지위에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미 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연막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건태가 미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계속 띄웠는데 어제 홍보수석이라는 자가 나와서 여기에 동의하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양지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재명의 나팔수로 이규현이 비록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진창인데 트럼프와의 관계도 최악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데 나라 살림 걱정을 해야 할 대통령 노릇하는 이재명이가 자기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여기에 쓰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꼭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도적인 틀 안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참 한심하고 무서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웃기는 자들이고 뻔뻔해도 이 정도까지 뻔뻔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균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알아서 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날 강도들이라도 이런 짓은 하지 않죠. 공소 취소 문제가 이재명 문제가 아니란다. 이재명 때문에 공소 취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편에서 언론인들을 위해서 구제해 주자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럴 때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툭하면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여론으로 한번 물어보고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82년인가요? 1982년 방송으로 크게 히트쳤던 민나 도로버데스 공주갑부 김갑순이가 하던 말 세상에는 모두 도둑놈들 판이다. 민나 도로버데스 그 말이 떠올랐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도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민나 도로버데스와 함께
이재명이가 당 대표 시절에 하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또 떠올랐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잡아가도 좋다. 나는 당당하게 검찰이 부르면은 100번이라도 나가겠다. 불체포 특권을 이 순간 포기하겠다. 이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한마디로 호기를 다 부렸다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투표가 진행될 때에 이재명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의원 각자에게 전화를 걸어가면서 그 졸개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 부탁하는, 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 의식을 느꼈던 그 졸개들에게 내 처지가 이러니까 꼭 부결시켜달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의 다음 수순이 어떤 수순이었습니까? 정기 국회를 바로 앞둔 바로 전날이었었죠. 황제 단식, 꼼수 단식을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기가 막힌 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단식을 출퇴근 단식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자가 바로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낮의 단식은 많은 의원들이 보는 광장에서 하고 여론을 의식해서 밤에는 경비하는 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당 대표실에 문을 닫아 걸고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세간의 웃음을 샀었습니까? 먹을 것 다 먹는 그 단식이 단식이냐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 소리를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야말로 나쁜 데에는 머리를 굴리는 데는 천재성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유창훈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에 눈물로 읍소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죄값을 제대로 다 받는다면은 50년은 좋게 감방에서 살아야 하니 제발 한 번만 구속시키지 말고 살려달라. 이 말을 이재명이 직접 유창훈 앞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유창훈이 그야말로 사쿠라죠. 유창훈이 당 대표로서 증거 인멸할 위치가 아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서 풀어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본인도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민주 졸개들이 이재명이가 조희대 대법이 피고인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파기환송시킨 재판이 계속 깨름직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피고인 이재명인데 대통령 노릇을 한들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을 대통령 예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재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이재명의 지저분한 호족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하는 것이 이재명과 이재명의 졸개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신동욱이 이재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법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소 취소를 법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재명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공소 취소로 압박을 보이고 있는가? 공소 취소 요건에 피고인이 사망을 했는가? 진범이 잡혔는가? 여기에 이재명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취소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으로 볼 때에도 아무리 사기치고 거짓말에 능한 정성으로 할지라도 답변이 궁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본 바가 없다. 되받아치기를 신동욱이가 그렇다면은 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공소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데에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느냐. 한마디로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서도 같은 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재명이가 당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퍼붓던 말을 제가 인용한 바 있었죠. 국민들 무서울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회초리를 들고 쳐라. 그런데 회초리를 쳤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몽둥이를 들고 쳐서라도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런 말을 이재명이가 재작년이죠. 정확하게 3월 12일 천안에서 유세 때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저는 또다시 이재명과 민주 졸개들에게 경고성으로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민나 도로보데스 김갑순이 한 이 말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 공치모와 관련해서 간사인 이건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